네, 국회 라이브 원 월요일 정치 한수 시간입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오늘 이제 잠시 후 2시 반에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죠. 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또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이제 표결을 잠시 뒤에 이제 진행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야는 지금 뭐 총동원령을 내려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고 또 국회 지금 주변에서도 지금 뭐 시위도 좀 일부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차피 부결이죠, 뭐. 네. 예, 처음부터 부결이고 네. 예,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 네. 검찰의 표적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부결시키기 때문에 여지가 없을 겁니다. 단 정의당이 네. 지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예. 이러한 명분이기 때문에 저는 기권표를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뭐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은 좀 지배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의석이 뭐 민주당이 많잖아요.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 161표로 이제 부결이 됐어요. 네. 그 이상 될 걸로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뭐 그건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설사 예. 몇 표가 이탈을 했건 오히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을 해서 예. 부결에 동참하건 부결되는 건 사실이면은 거기에서부터 정치권이 출발해야지 다른 것은 뭐 분석은 필요하겠죠. 예. 기자들은 예.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부결되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또 다른 관심사는 이제 부결 이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건으로 이제 또 재판 일정이 이제 전개가 될 걸로 이렇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계속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 일들이 이제 반복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어떤 그 결심을 해야 될 단계가 올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뭐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지금 뭐 성급하게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윤석열 정권이 야당 탄압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검찰이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다음에 들어오더라도 부결시켜야 된다. 이것은 민주당의 생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옵티머스 기소를 보면은 기동민 의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장관을 기소했는데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장관은 해외 여행하는데 여비 500만 원을 보태줬다 해서 기소가 됐더라고요. 예. 저는 500만 원이 크다 적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야당에게만 왜 적용을 하느냐? 과연 이 정부에는 여당에는 없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탄압에 대해서 단결해서 투쟁하는 DNA가 발전돼 있기 때문에 저는 보고 싶다 증거야. 예. 증거를 내놓으라 이거죠. 그렇기 전까지는 상당히 부결시켜야 된다. 그리고 문제는 국민의 민심이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정치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민심의 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지만은 저는 진짜 너무 야당 대표에게 가혹하다. 어떤 증거도 없이 332번인가요? 그런 압수수색을 하는 걸 보면은 예.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렇게 예, 완전히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너무한다.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심도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새로운 증거가 나올지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이것도 이제 안건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취지를 체포동의 요구서를 이제 설명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동훈 좀 지켜봐야 될 장관도 것 같아요. 예.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에게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해라. 자기도요. 국회에서 그렇게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검사시켜서 판사 앞에서 그걸 입증해야 됩니다. 아니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할 때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취돼 있다, 녹음돼 있다.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것 녹음됐다는 건 난 세상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내놔야죠. 그렇게 제출을 해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 정신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이 겸손하게 과거처럼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뭐 미주알 고주알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것은 진짜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그 양곡관리법이 상당히 그 쟁점 법안인데요. 일단 그 오후에 처리할 법안 가운데서는 좀 빠졌다고 그래요. 조금 전에 민주당 취재 기자의 말에 따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양곡관리법은 또 반대로 정부 여당에서는 또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간호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이런 법안들이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직회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강행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국회 입법권과 또 대통령의 거부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충돌하는 그런 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총선 전까지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노태우 정부 시절 4당 체제였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그렇지만 그때가 90% 이상 4당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야가 극심한 분열을 이루어가지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양곡관리법도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 뭐 간호사법, 뭐 거부권 행사한다. 이러한 것은 국민들에게 국회나 대통령이 내놓을 말씀이 아닙니다. 보다 더 소통을 해서 합의를 해서 차선의 방법으로라도 해결해야지 무조건 통과시키고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양곡관리법 같은 것은 참고로 김대중 대통령이 농어촌 빚 탕감해 줬지 않습니까? 그때도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빚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농어촌이 생존했고 또 농어촌의 쌀이나 모든 식량은 안보식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곡관리법 같은 것도 꼭 시장경제 논리로 생각할 게 아니라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한번 정부에서 대통령님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은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이제 중재안을 내놔갖고 이제 그걸 좀 더 논의하라고 해서 좀 며칠 미뤄질지 오늘 오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성 노조, 기득권 노조하고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건폭이라는 이제 신조어까지 나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제 강성 노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리고 강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노란봉투법이 건폭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내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됐든 노조에 대해서의 개혁의 필요성은 국민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민주당에게 이재명만 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화두를 던진 3대 개혁에 대해서 특히 노조 개혁은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혁특위를 만들어서 당사자, 즉 노조, 전문가, 국민 함께 소통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그것을 하지 않고 저렇게 정부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맡겨놓은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연대만 하더라도 국민적 지지를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안 3년 연장안을 민주당과 정의당도 받았고 화물연대 노조에서도 61%로 찬성을 해줬는데 그걸 또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고 밟아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성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노총이건 민주노총이건 개혁을 하는 것은 원칙이지만은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반민주적, 독선적, 독재적 개혁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로 가져와서 당사자, 예. 전문가, 국민, 즉 국회 이렇게 소통을 해서 좋은 개혁안이 나오도록 해야지 예. 그렇게 건폭 운운하면서 대통령이 하실 말씀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요 말씀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국가수사본부장 네. 금요일에 임명했다 토요일에 바로 낙마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검사 출신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기구인데 검사 출신이 온다고 그래서 이제 좀 그 논란이 있다가 뒤로 가면서 이제 그 정순신 그 내정 임명 본부장으로 이제 임명된 분의 이제 아들의 학폭 문제가 드러나면서 결국 이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드러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사 검증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질문 항목에 과거에 뭐 소송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넘어가졌고 검증 라인에 또 지나치게 어떤 특정 직군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 고른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문제라고 보셨어요? 저도 넷플릭스에서 더 글로리 학폭 문제의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1타 스캔들 어제 저녁 14만까지 봐서 저도 봤는데요. 네. 우리 부모들, 우리 어른들이 자식에 대한 잘못된 교육을 그러한 작품을 통해서 사회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리의 영향도 굉장히 컸으리라고 봐요. 그렇지만은 저는 정순신 후보가 그러한 자기 자식의 과거를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 공모한 것이나 또 대통령실에서 검증 자료를 준 것에 허위 답변을 한 것, 또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검찰공화국처럼 검찰 인사만 한 것. 아니, 경찰 국수본은 경찰이 검찰 총장이나 중수부장을 반대표 부장을 경찰이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인사였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는 그러한 지적을 받아도 밀고 나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28시간 만에 바로 접었죠. 취소한 것. 예. 이건 잘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이번을 기화로 해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하신 건 잘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한 인사 검증을 멀쩡한 민정수석실 없애고 법무부에도 보냈잖아요. 법무부에서 잘못한 것은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 야당에게만 그런 것을 적용하지 말고 자기의 잘못이 있으면은 솔직하게 뭐 대통령실에서 인정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리의 영향으로 모든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진심 어른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되고 또 인사검증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국회의장실 자문기구가 선거제도 개편안 3가지를 이제 압축해서 내놨어요. 그 2가지는 이제 의원 수를 50명 늘리는 안이고, 한 가지는 이제 현 그 300명 정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지역구 의원 수를 좀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좀 늘리는, 전체적으로 이제 비례 의석을 좀 늘리는 그렇죠. 예. 것이 이제 골자인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저도 이광재 사무총장에게 좀 물어서 예. 김진표 의장님의 그 안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그 안을 찬성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국민 정서가 과연 국회 의석을 늘리는 것을 용납하시려는지,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분은 줄이자는 거 아니에요? 예. 용납하시려는지 그게 문제지만은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의 병폐와 그러한 비례대표 승자 독식의 병폐. 소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예. 농어촌과 대도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예. 그런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그러면서도 세비 등 여러 가지 예산은 동결시키는 것은 예. 좋은 안인데 예. 과연 국회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원위원회에서 3월 달에 통과될지 예. 그건 좀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변수는 이제 국민 여론이 또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